자, 우리 주식정보통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주식정보통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보시면은 제 마지막 영상이 여러분들 2024년 8월 12일에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었었어요. 자, 이때 당시에 제가 8월 12일에 마지막 영상에서 뭐라고 했었냐면은 코스피가 당분간 상승하겠지만 우리는 인버스를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영상이 마지막이었는데, 자, 일단은 뭐 마지막 영상이다 보니까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까요? 제가 이제 2024년 8월에 찍었던 영상이죠. 자, 이때 날짜가 여러분들 보시면 8월 12일이었는데 8월 12일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자, 코스피가 살짝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분간 상승을 할 거지만 인버스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결국에 이 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 밑으로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인버스 잡아가지고 계속 분할하면서 하신 분들은 수익을 내셨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뒤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11월에 완전 저점을 찍어버리는 이런 모습들도 나왔었는데, 뭐 어쨌든 이건 다 과거고, 그쵸?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된 거는 제가 이제는 좀 살만해졌어요. 이때 당시에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을 찍었던 이유가 이때가 2024년 8월이었는데 되게 갑자기 회사 일이 바빠졌었거든요.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아예 영상을 못 찍었었고, 그리고 이제 두 달 정도 시간 지나니까 이제 저희 아기가 23년 12월생이에요. 근데 이제 아기가 좀 크다 보니까 육아하는데 이제 더 많은 좀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애들도 이제 좀 자는 게 평상시보다 늦게 자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3년 12월생이던 이 아기가 이제는 좀 많이 컸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회사 일도 안 바쁘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단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간은 여러분들 오후 10시 14분이고요. 자, 제가 이전에 그 영상을 촬영했던 건 보시면은 항상 이 날짜별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고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냥 요 컨셉 그대로 좀 가려고 해요. 게다가 지금 현재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데 요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여러분에게 좀 정보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럼 이제 오늘 영상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족이 길었는데 자, 이제 바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뭐 앞서 썸네일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쟁이 다가 아니다. 지금 우리가 전쟁이라는 이슈 때문에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만 지금 사람들이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유가 쪽에만 엄청나게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지금 현재 브렌트유가 여러분들 90달러 정도 수준이고요. 지금 WTI가 아까 확인했을 땐 88달러였나 뭐 그랬었는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전쟁이 이제 끝나게 되면 주식시장이 막 더 올라갈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 지금 전쟁이라는 이슈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솔직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 더 중요한 이슈가 여러분들 뭐냐면은 바로 요겁니다. 자, 지금 이게 여러분들 3월 5일에 나왔던 뉴스인데 사실 이거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제가 됐었던 이슈였거든요. 근데 가장 최근에 나왔던 뉴스를 가지고 온 건데, 자, 이게 여러분들 매일경제에서 나왔던 뉴스예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아무리 봐도 거품이 터질 것 같다. 지금 5조 6천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 환매 폭탄에 월가가 흔들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거 사람들이 지금 많이 관심을 안 가지는 이슈인데,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사모펀드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냥 하나의 펀드라고 보시면 되게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쵸? 근데 펀드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여기다 투자를 진행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다가 여러분들 만약에 적금을 넣는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매달마다 꼬박꼬박 얼마 정도의 돈을 넣고 내가 이제 돈이 필요할 때는 이 적금을 깨서라도 요거를 가져오는, 자,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은행의 적금 시스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는 당연히 원금이 보존이 되지만, 이게 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기 때문에 원금 손실의 리스크를 끌어안고, 하지만 그래도 이 펀드에서 더 많은 수익을 안겨다 주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우리가 펀드에다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펀드도 똑같아요. 내가 이제 살다가 갑자기 막 급전이 필요해가지고 이제 요 펀드에서 돈을 빼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펀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이 돈을 급하게 빼는, 자, 이런 걸 할 수 있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환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환매라는 게 솔직히 잘 이루어지느냐라고 한다면 뭐 손실률이 엄청나게 크거나 이렇지 않은 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미국에 있는 사모펀드들이 이제 오죽하면은 이런 환매까지도 지금 현재 중단을 시켜버렸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왜 환매를 중단을 시켰나 이런 거 좀 살펴보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미국의 고용률이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보시면 여러분들 미국의 고용률이 지금 최근에 1년 동안의 데이터인데 지금 한눈에 봐도 작년 11월 12월까지는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올해 1월
올해 2월이니까 와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고용률이 59.7%였다가 59.3%까지 빠져요. 이게 왜 그런가 좀 이제 원인을 찾아봤더니 최근 이제 AI가 이제 일을 많이 좀 대체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진짜 아예 부서 하나를 뭐 없애버렸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AI가 너무나도 많은 일을 대체를 해주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됐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됐는데, 그럼 이제 해고가 되는 건 솔직히 문제가 안 돼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또다시 이제 일을 찾으면 되는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이 이제 주된 하나의 그 산업으로 발달돼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서비스업이 주된 산업으로 발달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업 쪽에서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서비스업의 대부분을 지금 AI가 다 대체를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막 지금 뭐 집에서 거의 뭐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정말 멀리 있는 회사까지도 막 면접 보러 다니고, 지금 미국의 상황이 지금 이렇다라고 하거든요. 그저 그렇다면은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해고를 당했고, 그런 상황에서 취직을 못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여러분의 생활비라는 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당연히 급전이 필요하니까 이 급전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 당연히 이제 펀드에게 환매 요구를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적금이 되게 많이 좀 보편화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되는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환매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환매가 너무나도 많이 이루어지게 됐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이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는 이제 환매를 계속해서 돈이 나가게 되면은 이 사모펀드 자체가 아무래도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 보니 지금 환매를 중단시키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환매가 중단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사람들이 이 돈을 못 받게 되고,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소비력이 줄겠죠. 소비력이 줄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진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소비력이 줄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자연스럽게 고용이 더 침체가 돼요. 왜? 어쨌든 뭐 기업이 돈을 벌어야 고용을 더 많이 하는 건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AI가 일자리를 다 대체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고용률은 더 떨어질 거고, 실업률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돈이 많이 필요해질 겁니다. 그럼 이제 가게 쪽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하나하나씩 붕괴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생기는 거고,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이제 환매를 뭐 계속해서 해주다 보면은 당연히 여러분들 사모펀드가 운영하는 자금들이 있는데, 그 자금들이 당연히 어느 정도 좀 손실을 볼 수밖에 없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도 이제 투자를 해서 이제 그 투자에 대한 수익금으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건데, 사모펀드가 예를 들어 10조를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투자자들이 몰려와서 한 1조 원어치의 이런 돈을 지금 환매를 해달래. 그럼 일단은 환매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 1조 원이 빚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 돈이 여러분들 나중에 만약 투자를 했을 때 투자가 실패하게 된다, 다 빚으로 떠안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모펀드가 진짜 수익을 잘 내면 상관없어요. 막 진짜 10조씩 투자해가지고 막 1년에 수익률이 막 진짜 15%야. 그래서 1조 5천억을 벌었어. 그럼 이거 아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통 이 사모펀드 회사들이 주로 투자를 했던 곳이 어디냐? 바로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다. 근데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여러분들 아직 돈을 많이 못 벌죠. 지금 심지어 되게 뭐 잘 나간다라고 하는 오픈 AI나 엔스로픽 같은 회사들도 여러분들 유의미한 그런 영업이익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AI 소프트웨어에 많은 돈을 빌려줬고 많이 이제 투자를 진행을 했는데, 이 회사들이 돈을 못 벌게 되면 이게 여러분들 회수금이 있어요? 없단 말이지. 그러면 사람들은 환매해달라고 하지, 근데 투자했더니 돈은 못 벌지. 사모펀드 여러분들 줄줄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 사모펀드가 줄줄이 붕괴가 되면요, 정말 되게 얽혀져 있는 거거든요. 이제 사모펀드로부터 여러분들 투자를 받았었던 이런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하나씩 망하기 시작을 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모펀드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제 사모펀드가 여러분들 이 빚으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사모펀드에게 대출해줬던 이런 지금 금융권도 힘들어질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월가가 그래서 흔들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미국의 여러분들 요 사모펀드 관련해서 이런 지금 여러 가지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금리를 인하를 시키면 괜찮습니다. 그나마 괜찮아지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를 시키면은 아무래도 이제 사모펀드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금 빚들 있죠.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그 부담감 자체가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이런 부담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나마 폭탄이 이제 시한폭탄, 거의 뭐 TNT 폭탄이 터질 만한 게 진짜 조그마한 크레모어가 터지는 요 정도로 이제 효과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 연준에서 과연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그게 좀 힘들 것 같다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아까 영상 초반으로 돌아와서 아직까지 전쟁이 지속 중이고, 오늘 또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보시게 되면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이 연쇄적으로 피격당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 마유리 나리호라는 이런 지금 배 한 척에 지금 불이 타고 있죠. 근데 이 배가 진짜 있는 건가? 뭐 사진만 보고 우리가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린 트래픽을 들어가 봤는데 실제 여러분들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여기가 호르무즈 해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실제 여기 배가 한 척 있는데 이 배가 뭐냐면 마유리 나리호예요. 5시간 39분 전에 요 위치에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진짜 피격을 당한 게 맞아요. 그렇다라는 건 뭐야? 아직까지도 호르무즈 해협은 여러분들 봉쇄가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들 유가가 언제든지 또 튀어오를 수 있을 만한 이런 여지가 남아 있는 건데, 유가가 오르면 뭐야? 물가가 올라가고,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미국 연준은 금리 인하를 못 합니다. 금리 인하를 못 하게 되면은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에 좀 많이 상승을 했었던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그리고 기대감들 중에서 하나가 계속해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시장에 많이 올라갔던 것도 있었던 건데,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고 동결이나 인상 쪽으로 가게 된다? 이거는 진짜 주식시장 많이 힘들어질 수 있죠. 게다가 만약에 금리를 또 동결을 하거나 금리를 인상 쪽으로 가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모펀드가 더 빨리 붕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모펀드가 여러분들 그냥 조그마한 사모펀드가 아니라 블루아울 같은 이런 대형 사모펀드도 지금 힘들다, 환매 중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가 여러분들 진짜 자산 붕괴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전쟁이라는 거에 당연히 먼저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단순히 전쟁 하나만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여기서 어떻게 운이 좋게 진짜 이란 전쟁이 진짜 딱 끝나버리게 되잖아요. 이란이 진짜 항복을 해서 끝나게 되면도 여러분들 이제 잠깐 동안 유가가 그럼 안정이 되면서 주식시장에 살짝 환호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부실 여러 가지 그 자산 이런 자산들이 좀 붕괴가 된 이런 이슈들이 조만간에 미국에서 터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계속 기뻐할 수는 없는 거고, 만약에 이제 전쟁이 안 끝났어. 전쟁이 안 끝나고 만약에 휴전의 양상으로 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휴전이라는 건 전쟁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휴전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에 또 발발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휴전이라고 하는 거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이런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이런 여러 가지 부실 자산의 이런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큰일 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호르무즈 해협이 여러분들 봉쇄를 당하게 되면서 지금 이 안쪽에는 유조선들도 여러분들 다 밖으로 못 빠져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요 근처에는 여러분들 그 이란이라는 나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뭐 오만, 지금 그리고 뭐 어디야 저기 시리아, 쿠웨이트 뭐 이런 나라들은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뭐가 나온다? 석유가 나오는 나라예요. 근데 석유가 나오는 유전이라고 하는 게 호스를 꽂아가지고 그 호스에다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기름이 펑펑 쏟아지게 하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 수도꼭지처럼 잠그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유전에서 계속해서 기름을 뽑아내야지만 이제 유전이 마르지 않고 여기서 계속 기름이 나와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뽑질 않잖아요. 그러면 유전이 이 안에 고여버리다가 이게 어떻게 된다? 굳어버립니다. 근데 한번 굳어버리게 되면은 이 유전을 또다시 재개발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자연스럽게 석유가 이제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염려가 되는 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 안에 각 나라별로 있는 이런 지금 그 뭐라 해야 되죠? 석유의 저장 창고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지금 석유를 정말 꽉꽉 채워 넣어서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쪽에 정박되는 이런 유조선들에다가도 지금 다 기름을 진짜 꽉꽉 채워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은 여기 있는 지금 저장 용량이 한계가 됩니다. 그럼 앞으로 1, 2주 안에 여러분들 전쟁이 끝나야지만 여기 있는 배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배에서 만약에 출발해 갖고 보통 이제 요 호르무즈 해협에서 가장 많이 가는 나라가 아시아이기 때문에 아시아까지 도달하는데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냐? 일주일 걸리죠.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일주일 안에 전쟁이 끝나야지만 여기는 배들이 빠져나와서 아시아로 가서 그 이제 기름을 전달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과연 일주일 안에 전쟁이 끝날 것인가? 이거는 솔직히 모르죠. 모르죠.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안에 전쟁이 끝나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약간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겠지만, 만약에 일주일 안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여기서 이제 유전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 굳어지는 이런 문제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유가는 더 뛸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쟁이 좀 장기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유가도 뛰죠. 물가도 상승하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부실 자산의 문제점도 커지죠.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들 코스피가 진짜 많이 빠질 수 있고, 만약에 전쟁이 그래도 좀 극적으로 끝나게 돼갖고 부실 자산의 위험성만 커지게 된다라고 하면 코스피의 하락폭은요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될까? 어쨌든 투자라는 건 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주식시장이 안 좋고 되게 불안정하다고 할지라도 주식 투자를 하면 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정말 추천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쨌든 이런 시장일수록 여러분들 변동성이 심한 시장일수록 뭐가 이제 되게 중요해지게 되냐면 가치주들 있죠. 정말 실적이 잘 나오는데 저평가가 되는 실적 가치주들 이런 회사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 가치주라고 한다면 정말 실적이 잘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진짜 뭐 대표적으로 최근에 뭐 내수 관련주들도 되게 실적이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반도체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최근에 실적이 많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 회사들도 이제 최근에 실적이 많이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도 보여졌는데 그럼 이런 지금 실적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 아무리 많이 출렁거려도 여러분들이 가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하단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가치주들 쪽으로 우리가 좀 포트폴리오를 재조정을 하는 게 지금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럼 내가 만약에 주식에다가 1,0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지금 개별 종목단에 한 20에서 30%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넣으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라면 지금 한 15에서 여러분들 20% 정도는요 인버스를 좀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진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안 끝나면은 진짜 시장 많이 빠질 수 있거든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 시장이 저도 어디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고 보냐면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전쟁이 진짜 극적으로 끝나가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많이 사라지면요 뭐 한 5,250 요 정도까지만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전쟁이 안 끝나면은 저는 이거 5,000포인트도 이탈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인버스를 했을 때 여기 이제 시장에 빠질 수 있는 최대 하락폭이 지금 13%, 조금 빠지게 되면은 그래도 한 5, 6% 정도 빠지는 건데 시장이 이 정도 빠질 때 내가 인버스를 투자를 함으로써 그래도 이게 해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버스 쪽에도 좀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은요 그냥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셔라. 왜냐하면 어찌됐든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든 안 끝나든 간에 결과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여지는 남겨져 있죠. 그럼 이렇게 하락에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현금이 있어야 나중에 시장이 한번 하락에 나와서 진짜 종목들이 막 저점이 한번 잡히게 되면은 그때 이 저점 매수 타점을 노려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20에서 30% 정도는 진짜 실적 가치주 개별 종목 단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시고 한 15에서 20% 정도는 지금 현재 인버스를 좀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현금 한 40% 정도는요 여러분들 그냥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시장 저점 잡히면 그때 진짜 사고 싶었던 회사들 있잖아요. 뭐 진짜 많이 사고 싶었지만 못 샀던 뭐 예를 들어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것들 더 담아가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진짜 뭐 삼성 SDX 같은 이런 회사들도 되게 괜찮고요. 아니면 이제 최근에 실적이 많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뭐 디스플레이 업종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회사들도 좋고 LG전자 이런 회사 다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딱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시 제가 요 채널을 여러분들이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구독자 163분 아직까지도 구독 취소 안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앞으로는 좀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도록 할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좀 찾아와 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